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칼럼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이시죠. 최양호 원장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급락세를 완전히 씻어내기에는 다소 힘이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이던데 오늘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발 매수세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그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4월 CPI 소비자 물가 발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요. 미국 지금 뭐 평가들을 보면 투자자의 90% 정도가 지금 이 소비자 물가 발표에 대비해서 중립화를 시켜냈다는 게 지금 평가거든요. 그러면 잘 보시면요. 미국의 지금 유통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사실은 50% 정도 디스카운트 해야 됩니다. 조그만 양에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잘 풀린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라든가 정유학, 전기, 전자가 지금 굉장히 상승세에 가겠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데요.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들은 오늘 이제 반등이 일어났던 부분들로 생각하고요. 역시 이제 뭐 폭풍 전야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 우리 시각으로 내일이겠죠. 그렇죠? 발표가 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정점론에 시장이 좀 주목하는 양상인데 일단 시장은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신뢰를 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앞으로 증시 향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파월이 거짓말을 몇 번 했죠. 그래서 뭐 공급망 기대 없이 뭐 정상화될 것이다. 뭐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뭐 등등. 그다음에 빠르게 긴축 안 하겠다 했는데 다 거짓말인가 이제 됐는데 자,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게 뭐냐면 왜 이분이 나와서 물가 얘기를 하지? 이게 나왔어요. 10일 날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물가에 대해서 인플레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이틀 뒤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발표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엄중 대응하겠다 그러면 잡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 대통령까지 나와서 특별 성명을 내면은 지금 또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가 이거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딱 했는데 물가가 잡혔어요. 미국의 정치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뭐 조금 특별한 뭐 모습을 봤고요. 그다음에 PPI가 생산자 물가가요. 잡힌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PPI가 잡히면 뭐 CPI는 그대로 1개월 내지 2개월 후에는 잡히는데 어차피 이제 전망치가 지금 8.1% 나왔어요. 높죠. 그러나 전월의 8.4, 8.5보다는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지금 0.2%가 지금 오릅니다. 그러면 이 3월 달 걸로 상승률을 보면 전월 대비해서 1.2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지금 뭐 톤이 굉장히 다운되는 부분들로 지금 보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 그 FOMC나 연준에서 가장 판단의 최초 기준으로 잡는 게 뭐냐면 고용시장인데 고용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이 0.5에서 0.3으로 지금 떨어진 걸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용 안정과 이런 임금 상승을 우리가 억제하는 이 차원에서 물가가 높더라도 이것은 잡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연준의 아주 기준은 뭐냐면 일단 고용은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경제가 강하니 안 강하니를 지금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플레 꺾이는 거 아니야? 정점 치는 거 아니야? 피크아웃 아니야?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토대들은 지금 마련돼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뭐 아무리 그래도 지금 8%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의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잠식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만약 이제 잘 나오고 연준이 얘기하는 부분들로 간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스케줄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5월달, 6월달에 이제 다시 0.5를 더 올리고, 그러나 75bp는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확정을 짓는 부분.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지,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뭐 금리를 인상하는 걸 스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시장의 인플레이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감축시키기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기대하면서 자기 투자까지도 지금 중립화해 놓는 그런 상태가 지금 뭐 미국 마찬가지, 한국도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산재에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인 지지선이다라고 여겼던 2600선을 깨고 내려갔고, 오늘도 일단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한 상황에서 그렇죠. 국내 증시가 좀 잘 버텼다라는 데는 분명 기업들의 호실적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좀 하던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는 뭐 200% 찬성을 하고요. 예. 실적까지도 나빴으면 굉장히 변동성이 뭐 심했던 장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들 보면은 실적은 늘었는데 과거에 두 자릿수 증가율 하던 것이 뭐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 굉장히 호된 질책을 지금 주가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상황이 안 갔습니다만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세요. 실적을 좋게 나오더라도 우선적으로 지금 해결돼야 될 게 글로벌 매크로 지수다 이거죠. 뭐 공급난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유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는 한 이 전체 움직임은 지금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일단은 CPI에 대한 관망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등등이 아직도 속속 녹아져 있는 2600 박스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증시가 불안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자동차 쪽, 반도체 쪽은 그래도 실적이 좋을 거다, 밝은 전망이 나오던데요. 원장님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이 두 업계에 대해서. 이게 자동차, 반도체 지금 업황 개선되나, 자 그러면 일단은 저기는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 아닙니까? 네. 수출 주로 하면은 지금 뭐 환율이 이렇게 좋으면 뭐 하나로 표시되는 실적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한 착시 현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다 두 군데 다 좋습니다. 지금 이연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뭐 가격에 대한 우려도 지금 없어지고, 특히 이제 지금 뭐 2023년이나 돼야지 공급이 과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반도체 업황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지만, 지금 뭐 그렇다면은 우리 삼성전자의 이제 뭐 영원한 적수로 할 수 있는 TSMC, 거기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가가 뭐 거기도 지금 뭐 상승 여력을 하나도 지금 못 갖고 있는 점이 없어서, 자 답은 이거죠. 매크로 글로벌 경제 지표가 지금은 모든 것을 지금 갖고 있고요. 삼성이 그럼 잘 안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우리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합니다만, 결국은 삼성의 주가라는 것은 한 개인 기업의 주가라기보다도 우리 한국의 인덱스예요, 지수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신흥국에서 이런다, 그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이거든요. 그거 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오버슈팅하는 부분들도 지금 뭐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에 실적까지 나쁘면 진짜 이거는 굉장히 뭐 안 좋은 부분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말씀을 드리면 이 매크로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실적은 무조건 좋아야 되고 필요 조건이고, 그다음에 매크로가 더 좋아지는 부분, 거기가 충분 조건이 돼서 상승 동력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코스피가 저점을 찍었냐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투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크로 얘기를 이제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약세장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한 5가지 정도, 많게는 한 6가지 정도의
선행 조건이 지금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뭐 끝나야죠. 끝나서 전체적인 이제 공급만뿐만 아니라 어떤 원자재, 그다음에 식량까지의 그런 공급이 풀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제 중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 뭐 지금 아시안 게임까지 반납을 하면서도 지금 지켜내려는 제로 코로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의 근간은 10월 달에 있는 공산당 전당대회까지는 계속 갔기 때문에 저 부분이 어떻게 저 부분을 뛰어넘는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지금 궁금해지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이제 급진적인 긴축 기조 이제 완화가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한 그 행위를 두고 두 가지의 해석이 필요할 텐데, 경기가 나쁘면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덜 해야 될까요? 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경제만 보면 그렇지만 예. 이쪽에서는 빨리 그럼 이걸 끝내기 위해서는 원인이 인플레이기 때문에 더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사파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파월이 독수리 탈을 쓰고 있는데 몸은 비둘기예요. 그래서 그 네. 밑에 그 논평도 재밌는 게 독수리지만 비둘기의 털이 삐죽삐죽 나온 파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투자 심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 찍는 거 봐야죠. 뭐 그거는 뭐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어쨌든지 G1, G2가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는 것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전 세계적으로 좀 안정화된 부분들이 나오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뭐 금융위기라든가 뭐 IMF나 전체를 보면은 항상 선두에서 깃발을 두고 향도 역할을 했던 그런 개발을, 그다음에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가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아쉽게도 지금 마이너스도 나오고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반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월 26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GDP를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일날 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고요. 12일날 CPI 이제 나온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일부터 26일까지 큰 뭐 이벤트는 없어요. 네. 근데 26일 날에 미국 경제 성장률 발표하는 것까지가 5월 달에 있는 글로벌 매크로 지표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또 이 구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서 진짜 서행 운전하셔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일 발표될 그 4월 미국의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처럼 한 8.1% 정도로 나온다면,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이 좀 급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종류에서 가장 근원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플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분명히 반응을 할 거고요. 자, 한번 반응하면은 이제 의심하는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럼 더 반등이 될 거는 그 다음 부분, 그 다음 달에 CPI까지가 떨어지는 모습만 2개월 연속에 보면은 거기서부터는 치고 나가는. 따라서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자, 상반기보다는 나은 하반기가 준비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뭐 5월 12일 날 발표가 된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활달하게 준비를 하시는 부분들로 가셔야 되는데, 자, 진짜로 어려운 일은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뭐 산업 종목 이런 거를 추천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신은 없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쪽에 대한 해안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그거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네. 그래서 큰 흐름을 갖고 지금 하시는 거고, 지금은 물론 뭐 활발하게 하신다는 게 활발하게 조사를 하시고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입장으로 현금액을 다수 보유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 중에 하나고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쉬는 것도 투자의 한 방편입니다.